안녕하세요. 워싱턴주 환경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태입니다. 저는 이곳 KBS와 TV 채널을 통해서 미국 취업 이야기, 나는 미국에서 1억 더 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미국 취업 이제 완성편이죠. 완성편 중에 채용 조건,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 취업을 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채용 조건이 이루어지고 또 그 복리후생제도, 베네핏이 되겠죠.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인터뷰에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면 이제 잡오퍼 레터를 받게 됩니다. 그 합격 통보. 그걸 받고 나서 이제 최종 사인을 하시기 전에 이제 좀 고려해 보셔야 될 연봉 협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연봉 이외에 추가로, 그러니까 기본 샐러리 이외에 추가로 협상이 가능한 보너스들이 있다. 뭐 사이닝 보너스라든지 개런티드 보너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 비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처음에 입사할 때 그 무빙 익스펜스, 이사 비용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제 추가로 협상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럼 그 채용 조건 및 복리후생제도 두 번째 시간으로 베네핏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복리후생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지 미국의 회사들이 여러분 이제 미국에 취업을 하셨을 때 알아두셔야 될 그런 베네핏, 복리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퇴연금입니다.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기간 이상 하고 나서 나중에 은퇴를 할 때 그 받는 그 연금인데요. 미국에서는 401k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401k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일반 기업체들,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은퇴연금 혜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401k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명칭은 그 미국 그 국세법에서 왔다 그래요. 국세법에 보면 401조 K항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은퇴연금 이제 계좌가 있어요. 어카운트가 있어서 거기 이제 매달 일정 금액이 이제 본인이 세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넣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그 정한 금액이 글로 들어가는 일정액을 이제 자기 급여에서 내가 받아야 될 급여에서 일정액을 떼어서 이제 저축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 돈을 자기 어카운트에 넣는 건데 그럼 이게 무슨 복리 혜택이냐, 어떻게 이게 베네핏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컴퍼니 매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비율이 이제 회사마다 다릅니다. 뭐 100% 해주는 데도 있고 50% 해주는 데도 있고 뭐 얼마까지는 100%, 뭐 얼마 이상부터는 뭐 몇 퍼센트 이렇게 회사마다 하여튼 비율이 여러 가지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50%다 쉽게 설명해서 그럼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매달 이제 받는 급여가 얼마가 있는데 나는 내 401k 어카운트에 내 은퇴연금 자금으로 매달 나는 뭐 500불씩을 저축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세팅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매칭 비율이 50%면 내가 떼는 금액의 50%를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0불을 매달 저축하는 걸로 세팅을 하면 회사 매칭 비율이 50%인 경우에는 250불을 회사에서 추가로 주는 거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매달 저축되는 금액은 내 돈 500불, 회사에서 주는 거 250불에서 750불이 저축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베네핏이죠. 회사에서 추가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매칭 비율은 퍼센트는 회사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는 매칭 비율 되게 좋았는데 그런 또 그 조건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회사를 미국은 이직을 쉽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1, 2년 다니다가 나가고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다니게끔 하고 싶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그 룰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에 20%씩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5년을 이상을 다녀야 회사에서 매칭해 줬던 금액을 100% 다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년 다니다 나갔다 그러면 2년이면 1년에 20%씩이니까 40%잖아요. 회사에서 매칭해 줬던 금액의 40%밖에 받지 못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룰이 있기 때문에 기본 샐러리나 뭐 보너스 외에 별도로 이제 제공되는 큰 복리 혜택 중 하나입니다. 401k는. 그래서 이제 근무 연수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순전히 개인 은퇴연금이에요. 내 개인 은퇴연금이기 때문에 내 401k 어카운트는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에 가서 또 계속해서 이제 연결해서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헬스 인슈어런스입니다. 건강보험인데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같은 경우죠. 그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 의료비가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또 그 인슈어런스 보험 자체가
건강보험이 대부분 뭐 다 사보험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고요. 보험료 자체도. 또 병원을 갔을 때도 보험이 있어도 그 병원비, 의료비 자체가 뭐 한국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뭐 맹장만 한번 걸려도 몇만 불 이상 깨진다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그 미국 의료비가 문제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시코라고,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의 그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시면,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 그 미국 의료비 얼마나 문제가 많고 심각한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죠. 뭐 말로는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데 그 호칭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그냥 뭐 황당하고 그 제도 자체에 많은 모순이 있는 게 거기서 적나라하게 파헤쳐집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 문제가 이제 저소득층 분들이 많은데 그 건강보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의료보험 미가입자죠. 수천만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프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 교민들 중에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은데요. 뭐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 우리 같은 뭐 샐러리맨은 대부분 회사에서 이제 지원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게 보험료 워낙 비싸니까 가입 안 하고 무보험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다반사죠. 그래서 뭐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 못 가고요. 그냥 약국에 가면 의사 처방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약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버티면서 사는 가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그냥 뭐 감기만 걸려도 동네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낫고 뭐 이런 거는 상상을 못 하죠, 미국에선. 그런 걸 알아두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같은 거, 치과 치료 임플란트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어떤 분들은 아예 한국에 그 치료차 다녀오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항공료를 지불해도 그게 더 싸다는 거죠, 한국 가서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건강보험이 큰 복리 혜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보셔야 되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보험 회사들이 너무 많고, 또 같은 보험 회사에 있는 그 플랜이라 그래도 그 플랜 종류마다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가격이. 뭐 자기가 내야 되는 그 자기 부담 금액도 다 다르고, 뭐 매달 내 급여에서 얼마씩 내는 금액도 다르고, 회사에서 물론 대부분 내주긴 하지만 내가 내야 되는 금액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꼼꼼하게 여러분이 그 건강보험 플랜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하셔가지고 회사에 처음 입사하시면 그 베네핏 그 대해서 이제 어떤 패키지들이 있는지 이제 쫙 설명을 해주고, 보통 HR에서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공부를 해주시고 꼼꼼하게 비교를 하신 다음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걸 해야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기본 샐러리, 회사에서 이제 연봉이죠. 제시해주는 연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401k 그 컴퍼니 매칭 비율이 아예 높다거나, 아니면 이런 헬스 인슈어런스가 굉장히 플랜이 좋은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제시해 주는 경우라면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기본 샐러리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다른 부분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런 경우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비교를 하셔야 되고, 뭐 대부분 보면 401k나 건강보험 이런 거는 회사마다 그 룰이 있어가지고 팔러시가 있죠. 정해놓은 거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협상하고 할 사항은 아니긴 한데, 많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제 나중에 미국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이직을 하거나 할 때 뭐 그런 걸 비교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미리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베네핏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개인 휴가죠. 그 베케이션인데요. 그 미국에서는 PTO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 Paid Time Off라 그래가지고 유급휴가를 말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돈을 받고 내가 쉴 수 있는 건데요. 그 개인 유급휴가도 그 직장 복리후생 베네핏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뭐 다 다르고요. 그 종류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또 같은 회사에서도 경력이나 뭐 직급별로 다양해요, 종류가. 그래서 보면은 뭐 애뉴얼 리브다 보통 표현하는 거 보면, 아니면 뭐 퍼스널 리브다, 뭐 퍼스널 할러데이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표현들로 이제 주고 있는데, 또 식리브도 있죠. 그 병가 휴가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내가 뭐 아플 때, 몸이 안 좋을 때 쉴 수 있는. 그리고 식리브 같은 경우 미국 좋은 점은 내가 굳이 뭐 나는 멀쩡해도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내가 좀 돌봐야 된다, 며칠 동안. 그러면 충분히 식리브로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베네핏이 있고요. 또 언제든지 이거는 PTO는 개인의 고유한 그 권한이에요. 그 개인 권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이제 미리 딱 쓰겠다고 저거만 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보면 이제 휴가 한 번씩 가려고 그래도 여름에
뭐 바쁘고 이러니까요. 특히나 이게 좀 경력이 낮고 좀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윗사람들 결제받거나 할 때도 굉장히 눈치 보이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다 충분히 뭐 다음 달에 휴가 가기로 결제 받아놓고 다 했었는데 갑자기 막 회사 급한 일 돌아오고 하니까 뭐 위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거 당장 처리해야 되니까 어떡하냐. 그래서 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미국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보니까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뭐 물론 이것도 회사마다 달라요. 그렇게 하는 회사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 개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 내가 결제를 받거나 하는 데 있어서도 대부분 전자 시스템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뭐 부서장을 만나서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냥 그 시스템 상에서 내가 언제 휴가 쓰겠다 딱 하면은 그냥 바로 어프로브 나가지고 결제를 받아 놓으면 언제든지 또 몰아서 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이 개인 휴가도 보면.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 1년에 몇 개씩 주는 개수가 달라요. 처음에 이제 몇 개 시작해서 1년에 뭐 몇 개씩 올라가서 며칠. 그러니까 국경일 이외에 추가로 내가 쓸 수 있는 이제 휴가 날수인데 그게 이제 계속 쌓이잖아요. 직장 생활 오래 하면은. 그래서 뭐 계속 쌓이는데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 모든 회사 그런 건 아닌데 회사마다 다른데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롤오버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음 해로 이월이 돼요. 내가 올해 굳이 그걸 다 안 써도 다음 해로 이월이 돼서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그걸 다 안 쓰면 소진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막 그냥 특별한 휴가 일정이 없어도 연말에 막 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롤오버 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그러면 2월 되면은 굳이 내가 그걸 뭐 연말에 휴가 계획 없는데 그 해에 소진하기 위해서 일부러 쓰고 하는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한다. 그럼 퇴직을 할 때는 그 남아있는 휴가들을 전부 다 이제 개인 그 시간당 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샐러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 시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쌓이면 결국 그게 다 자기 그 자산이 되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그 퍼듀에서 이제 학위를 받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1년 정도 포닥을 했었어요. 포스닥터. 그러니까 박사후 과정을 1년 정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직장 중에 하나인 거죠. 개념이. 그래서 다 휴가를 다 못 쓰고 제가 이제 그냥 뭐 급하게 다른 회사에 잡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사를 갔죠. 갔는데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무슨 책이 하나 날아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책으로 돈을 주거든요. 체크로. 그래서 보니까 레터에 이제 설명된 거 보니까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휴가 제가 가지고 있던 포닥 시절에 이제 제가 할당받은 개인 휴가를 제가 못 써서 남은 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준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합리적인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복리 혜택이나 그런 것도 많이 알아두시면 좋고 또 대부분 이런 베네핏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뭐 대기업이나 그런 회사일수록 기업일수록 베네핏이 훨씬 좋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중소기업보다는. 그리고 또 이런 민간 프라이빗 섹터, 민간 일반 기업체, 사기업체보다는 그 공무원, 퍼블릭 섹터에 해당하는 그런 공무원인 경우가 이런 베네핏이 좋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뭐 전문 분야 자기 개발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건데 대부분 이거는 이제 주로 전문직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 같은 엔지니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복리후생제도 베네핏이 잘 돼 있는 회사들은 이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아워라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데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예를 들어 학부만 4년제 대학만 졸업을 했는데 대학원까지 가서 뭐 마스터 석사 학위까지 받고 싶다.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닐 수 있게끔 그런 베네핏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뭐 시간 빼주는 건 당연하고 그 학비의 뭐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도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같이 이제 대학원 물론 그 자기 한 업무와 관련된 전공 분야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빼주기 때문에 회사 생활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일부 그 등록금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석사학위를 받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그 스탬프를 찍는데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라이센스가 있어서 그 기술사죠. P 스탬프를 찍어야 되는데 그 유효 기간이 있어요. 보통 이제 주마다 다른데 보통 2년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제 갱신하기 위해서 비용도 들어가고 또 돈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마다 이제 물론 다르지만 그 요구하는 PDH라 그래서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아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 이상을 내가 뭐 트레이닝 교육을 받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떤 숏 코र्스 같은 단기 강좌 참여를 하거나 테크니컬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온라인 뭐 컨퍼런스가 됐건 그런 강좌 같은데 내가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뭔가 좀
계속 노력을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일정 요구하는 그 PDH를 채워야만 이제 갱신할 수 있는데 그 라이센스 갱신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뭐 PDH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를 많은 경우 회사에서 이제 베네핏 중에 하나로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협상을 하거나 하실 때 이런 베네핏들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리후생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연봉이랑 보너스 이런 복리후생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을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협상 전략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